참사리 건강마을이라는 되게 좋은 이름으로 이제 마을이랑 마을 근처에 걷기 좋은 임도, 휴양림 이렇게 같이 개발이 돼서 오늘 이런 휴양림이 만들어졌고, 그거랑 이제 또 농촌에서의 정보화 마을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굉장히 이게 큰 사업이거든요. 약간 두 자릿수 억대로 들어가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또 받아서 마을이랑 이런 경관 조성 사업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산촌 개발 진흥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산촌을 살기 좋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하드웨어도 개선해주고 뭐 식품 공장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농림부 사업들은 정말 단위가 굉장히 커서 이제 하게 되면은 좀 뭔가 하나 두 개가 막 뚝뚝 올라가는 그런 사업들이어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 마을이랑 휴양림이 같이 형성이 됐는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하드웨어만 커서는 절대 사업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얘기할 때 이 마을 사업 자체는 굉장히 망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걸 기반으로 여기 계신 대표님이 이제 아버지는 하드웨어 중심이었고 아들이 물려받아서 경영권을 물려받으면서 이제 컨텐츠 기반으로 가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산림복지 전문업이라는 굉장히 생소한 사회적 경제에서 이제 주는 이런 새로 생긴 업을 이제 받아들여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산림청에서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면서요. 2019년에는 30억, 2020년에는 33억에 해당하는 산림복지 바우처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산림복지 바우처라고 하면 뭐냐면 어제 두루바른 가셔서 보셨을 때처럼 뭐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집안이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장애인 혹은 우체국과 소방서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산림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원의 쿠폰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카드를 가지고 복지 바우처를 쓸 수 있는 곳에 가서 쓰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다. 그러면 4분이니까 40만 원 정도를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숙박이랑 프로그램을 1박 2일로 하시게 되면 10만 원이 나오거든요. 이런 바우처 사업이 2018년부터 급격히 증가했고 올해는 33억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디서 수행을 하느냐? 어제같이 언어치료 바우처는 두루바른 같은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 그런 지정받은 기관에서 하는 거고, 산림복지 바우처는 이렇게 인증을 받은 산림복지 전문업이라고 인증을 받은 곳만 그 바우처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계신 이 휴양림은 전국에서 2번째로 산림복지 바우처를 가장 많이 받는 휴양림입니다. 그래서 매출의 상당 부분이 복지 바우처를 함으로써 국가에서 받는 형태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외식업하고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2019년까지는 산림복지 바우처가 이렇게 숲을 가지고 있는 복지업 하시는 분들만 쓰실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풀리면서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시내 구도심에 있는 그런 식당들 있잖아요. 이런 데도 쓰게 하자까지 이제 지금 얘기가 나와서 올해 아마 하반기부터는 이런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복지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구도심이나 전통시장에서 돈을 쓰실 수가 있게 풀리게 돼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이런 복지 바우처계에서 여러분들의 외식업하고도 좀 연결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곳은 유아숲 해설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문 숲 체험사가 어린이 숲치유라든지 어린이 숲 교육을 하는 것들을 하고요. 산림 레포츠, 그다음에 지역의 자원들하고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들을 지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상에서 만나는 사회적 경제 같이 사회적 경제에서 열리는 상당히 큰 행사들은 여기서 굉장히 많이 좀 외주를 맡아서 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휴양림이 좀 와셔서 보셨을 때 막 하드웨어가 되게 이렇게 세련되지 않았잖아요. 그냥 되게 날 것 그대로의 이제 공간인데 여기가 어떻게 운영이 되지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포션은 대관 사업, 복지 바우처를 통해서 이 하드웨어가 유지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산림의 영역에만 잡혀 한정되어 있었던 바우처들이 점점 좀 구도심에 연결되는 외식업으로도 확장을 하려는 시도들이 지금 이제 정책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를 제가 좀 여기서 언급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원래 임업을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미국계 반도체 회사에서는 엑스박스 같은 데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사람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배터리 회사로 이직을 해서 이제 소재 관련된 뭐 기술 전략을 수립한다거나 특허 소송 같은 것들 준비하는 그런 기술 분석 엔지니어링을 좀 했었습니다. 퇴사를 하고 이제 뭐 여러 차례 업앤다운도 있었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는 임업으로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계기가 한국이 맨날 산림청에서 우리나라는 OECD 4위에 해당하는 산림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농림업에서 선진국이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전 국토 면적의 64%가 산림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임업으로 돈 번 사람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 전 국토의 64%가 산림인 건 맞는데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물리적인 양 중에서 일자리는 2만 5천 개밖에 안 나오고 이 2만 5천 개 중에 거의 한 40% 정도가 국가가 이렇게 운영해주는 산불 감시원, 네, 숲 해설사 이런 일용직에 가까운 일자리들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 퀄리티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독일 같은 경우는 전체 국토 면적의 30%만이 산림이지만 산림 일자리가 100만 개가 나오고 실제로 자동차 산업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있다는 이 포인트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목재 자급률조차도 독일 같은 경우는 전체 30%가 안 되는 30%밖에 안 되는 면적에서 자국의 목재를 87%를 자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끼케야 17%인데 제가 이게 이 17%도 또 17% 나름이잖아요. 비싼 나무가 쓰이면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 통계청 데이터를 다 봤는데 없어요. 우리나라 17%는 다 어떤 거에 하냐면 건물 지을 때 가건물 하면 나무 이렇게 세우잖아요. 예. 그거가 거의 전체 수요예요. 그러니까 고급성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좀 쓰신다고 하는 이런 뭔가 예뻐 보이는 것들은 다 수입으로 자급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제 결론은 임업 후진국이다가 제 결론이었고 되게 후졌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튀면은 내가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사업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업을 제가 원래 나무를 베던 사람이 아니고 제가 얼굴이 좀 까맣지만 제 서울 사람이거든요.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대학도 서울에서 다니고 의외로 직장 생활도 서울에서 시작했어요. 그냥 진짜 잘 몰라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 것인지 이제 방향을 좀 정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통적인 임업은 하면 안 되겠다가 제가 처음에 생각한 거였어요. 무조건 임업 아닌 임업 같은 너 이렇게 해서 가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임업을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가치, 영역이 뭐가 됐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만만하게 봤던 게 사회적 경제 영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산림청 통계를 찾아보면 임업, 그러니까 숲과 나무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가치는 연간 127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방공사 같이 물을 막아주는 거, 가뭄이 있을 때 물을 생산하는 것들부터 포함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 그 다음에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것들까지 포함을 하고 산림 자연휴양을 활용한 관광까지 포함을 하면 연간 경제적 가치가 127조라는 거예요. 근데 이 127조가 누구를 위한 127조인지 모르겠는 거죠. 예를 들어 진짜 127조의 가치가 있다면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어서 재산세를 내야 돼요. 그다음에 지방세를 내야 되고.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소유주를 위한 가치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문제를 좀 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좋은 백그라운드는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임야가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기 전에 우리나라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더 강요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자산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자산으로 갖고 오게 되는 순간 이 계산하는 가치나 방법이 완전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건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얼만큼 인볼브 되신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박사과정 준비하기 전에 이제 그런 기업가 정신을 좀 오래 공부를 했었는데 2020년부터 본격적인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경제 이코노미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그 트렌드를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우생마사라는 고사도 있지만 홍수가 나면 그 물을 타야 살잖아요. 거스르면 뭐 안 되니까. 그래서 사회적 경제 일단 태워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저희 첫 번째 코드였어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저같이 뭔가 직장 생활을 조금 하고 나와서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임업인들 계속 만나다 보니까 정말 너무 세상이랑 동떨어지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뭐 지원 사업을 활용한다거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더 많이 팔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 포인트에 맞춰서 임업인을 위한 창업 교육을 하면은 내가 밥은 벌고 먹고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또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임업인이 못 살지? 왜 우리가 산을 갖고 있어도 돈은 못 벌고 세금을 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안 와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을 오는 것만 연구하는 전공이 있더라고요. 그게 관광이었어요. 그러니까 관광이라 하면 사람이 왔다가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행위를, 모든 행위를 관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관광을 갖다 붙이면 방문객이 많아지니까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잡았던 저 코드가 관광 코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을 해서 가치를 창출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영역은 ICT였어요. 진짜 여러분 여기 와보시면은 놀라시겠지만 정말 모든 게 재래식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산림 관광을 즐기는 친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잖아요. 지금도 연필로 손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포스팅을 뭐 네이버 폼을 통해서 한다든지 구글 다큐멘트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 진짜 되게 재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만 디지털화만 시키기만 해도 고객들이 나에게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잡았던 게 이제 ICT였고요. 이제 이런 사이클을 돌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해야 되는 건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그래서 국산목을 활용한 제품을 판다든지 아니면 뭔가 프로그램을 판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코드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제가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잘 회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거고요. 이제부터는 각각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사회적 경제를 배우는데 구성원 뭐 정의랑 특징 이런 걸 하는데 뭐 자율, 민주, 연대, 협력 약간 좀 공산당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전 잘 모르지만 그래서 되게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게 불과 2016년이에요, 제가. 그런데 뭐 사회적 경제의 기능은 고용 창출, 고용 안정, 유휴 인력 활용에 기여한다, 공동체 복원 등에 기여한다라고 하고 2015년에 국무총리령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본 항목이 13가지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확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보니까 좋은 말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 기준 전국에 2,435개의 인증 사회적 기업이 있고요. 강원도는 133개, 전체 강원도 133개 중에서 원주가 30개를 갖고 있고 되게 그 중에 잘 되는 사회적 기업 중에 하나가 원주 푸드 협동조합.
로컬 푸드랑 급식을 하는 데거든요. 그다음에 원주 생명농업, 로컬 푸드만으로 이제 아이쿰이나 생협, 한살림에다가 유기농 반찬을 납품하는 30년 역사를 가진 데고, 원주 생명농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저희 농장이랑 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했는데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한 게. 그 다음에 이제 좀 또 원주가 잘 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중에 하나는 사단법인 서곡 생태마을이라고 그래서 그 생태마을 자체를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도록 만들어진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나고 자란 식재료로만 음식을 먹고 마을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다 자격증을 따셔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마을이 있고요. 그런 비슷한 게 이제 3개가 있어요. 자연놀이 숲학교 협동조합, 그다음에 큰나무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있고, 거기에 조금 더 진일보한 게 어제 다녀오신 두루바른 같이 언어 치료라든지 미술 치료를 하는 곳이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사회적 기업이 되게 좋은 거구나, 좋은 일을 하는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기업이라는 게 하는 게 돈을 잘 벌어서 고용을 창출하는 게 기업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 지극히 자본주의적으로 운영되는 게 그게 사회적 가치 실현이랑 같은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찾아봤더니 일반 영리에서 말하는 벤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뭔가 이제 모험적인 일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소셜 벤처의 개념이라고 함은 하이 리스크도 하고 하이 리턴도 하지만 이 하이 리턴이 단순히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사회적 가치도 창출해내는 것이 소셜 벤처다라는 이제 개념이 있어서, 나는 그냥 이런 게 나랑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영리 기업을 하되 고용도 좀 창출을 해보고 돈을 많이 벌고, 이 돈을 버는 게 좀 이렇게 임야의 가치를 높이거나 임업인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경제 쪽에 이제 올인을 해가지고 일단은 대회 나가서 상을 타보고요. 뭐 그랬더니 이제 청와대도 한번 갔다 오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강원도의 전체 면적의 81.7%가 임야고요. 농지는 8%예요. 그러니까 90%가 농임업지고 10%만이 평지예요. 그 10% 안에 제조업이 거의 5%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5%에 너무 많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제조업 기반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이 척박한 강원도에도 제조업으로만 막 모든 자원이 쏠리는 거예요. 81.7%를 위한 제도나 정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이제 2018년에 상을 타고 이제 어쨌든 조그만 타이틀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효 기간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2019년 초부터는 뭘 했냐면, 강원도에 산림형 사회적 경제 모델을 위한 포럼이 있어야 된다. 한 번도 없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아니면 산림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포럼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막 하고 다닙니다. 그 얘기를 한 2월부터 이제 막 하다가요. 이제 4월쯤 돼서 막 이제 더 적극적으로 막 진짜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하다가 드디어 그 예산이 12월에 풀린 거예요. 네, 그래서 12월에 이제 강원도랑 강원도 사회적경제진흥원 이제 뭐 몇 개 시도랑 같이 해서 강원도 사회적 경제 포럼에서 처음으로 산림 세션을 열어봐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걸 기획을 하고 뭐 산림청이랑 임업진흥원, 그러니까 산림에 관련된 모든 국내 기관을 불러다가 포럼을 하는 게 이제 요거였어요. 네. 이런 거를 이제 만들면서, 야, 김소민이가 뭐 하는데 저렇게 임업인 후계자도 아닌데 왜 저래라는 이제 이슈를 조금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드웨어가 없잖아요. 근데 하드웨어가 없으니까 임업을 한다는 말 듣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유 키친은 있는데 왜 공유 포레스트는 없는가? 제가 좀 의문이어서 피노키오 숲이랑 이제 다른데 몇 군데를 제가 조금 공격적으로 협약을 맺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갖고 있지 않지만 나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임야를 소유한 임업인이 많다. 이것을 이제 저희 회사의 강점으로 내밀고 이제 일을 좀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포럼 때 정말 사람이 너무 미어 터져가지고 못 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임업인들이 많은데 한 번도 자기네들의 이익을 이렇게 내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을 이제 올해도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오면 그래 너 좋은 일 하는 거 알겠어. 그럼 돈은 어떻게 버는데가 이제 되잖아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임업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 대대로 땅을 갖고 있고 임야를 가지고 계신 임업인과 젊은 사람이 함께 컨소시엄을 이룬다. 이 컨셉이 제일 좀 설득력이 있고 좀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되게 공격적으로 과제를 많이 지원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경제에서 주는 개발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지금 여기 보여드린 산자부에서 신사업, 뭐 개발 사업 같은 것들이 있어요. 1억 5천에서 한 3억까지 주는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 거의 진짜 나오는 대로 계속 써서 이분들에게는 뭔가 신사업이 발굴될 수 있고 저희들은 경험이랑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쪽 영역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창업 교육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창업이라고 하면 아직도 되게 많은 임업인들이 매장을 열어서 물건을 파는 걸 창업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키스텝이라고 과학기술 뭐 연구를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기술 창업의 정의를 냈는데 기술 창업이 보건업, 교육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까지가 다 혁신형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기술 창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워딩을 바꾸면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부의 기술 창업을 꼭 스타트업의 컴퓨터를 잘하는 친구들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외식업이라든지 자영업 혹은 임업이나 농업을 하시는 분이 가져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임업 교육을 시작을 할 때 철저히 이쪽 교육 서비스나 사업 지원 서비스나 뭔가 정보 서비스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잡고 시작을 하시도록 교육을 했었어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나오는 지원 사업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오는 지원 사업들을 임업인들이 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좀 흔하지가 않아서 좀 많이 제가 불려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창업의 범위도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A 또는 A의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법인일 경우 갑장소,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장소에서 기존 사업을 폐업을 하지 않아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B 법인을 설립해서 기존이랑 다른 업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피노키오 소야 1길 72에서 교육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치면 72에서 같은 장소를 있는 상태 그대로 두고 이번에는 제조업이나 아니면은 뭐 마케팅 홍보 같은 것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 새로운 창업이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창업 지원 사업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활용을 못 하시니까 임업인들은 맨날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새로운 것도 또 못 만들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또 잘 이용해가지고 계속 또 이런 지원 사업의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양극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제가 모델을 만들어서 제안을 많이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된다고 생각했던 또 트렌드가 또 있어요. 이제 교육에 제가 또 메인으로 꽂았던 이유는 귀농보다 귀산촌의 트렌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거 귀산촌이랑 되게 잘 맞아요 라고 끼워만 맞추면은 니즈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통계를 보니 산촌 인구는 되게 감소하는데 일부 산촌은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스팟들이 어디냐면 강원 남부권. 왜냐면 양평이랑 여주랑 붙어 있어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고속도로가 3개가 지나가요. 지금 계신 곳에. 영동, 제2영동, 중앙고속도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집중을 해서, 이런 귀산촌에 관련해서 창업을 하려는 교육을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었죠. 그래서 제가 교육의 트렌드를 이제 걸었던 이유는 이제 이런 귀산촌의 트렌드와 함께
사람들이 기술 창업을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더라. 이제 요 포인트를 잡고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2019년에는 정말 쉬지 않고 임업인 경영체를 대상으로 이런 교육들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교육을 많이 했었고요. 이제 하다 보니까 임업을 하는 대학생들도 대부분 나오면 공무원만 할 생각이지 공무원 외를 준비한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연락이 왔어요. 대학에서도 좀 교과 과정을 같이 설계해서 공무원이 아닌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도 많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저의 이렇게 좀 연결하는 어떤 회로? 알고리즘이 여러분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호텔 조리학과 나오면 다 셰프 해야 돼? 뭐 다 바리스타 해야 돼? 그거보다 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교육까지는 했고. 그래서 저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요, 작년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광인데, 왜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한들, 나도 돈을 벌고, 저의 고객들도 돈을 벌려면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온다는 거가 결국엔 관광이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을 많이 해야겠다. 관광 상품을 무조건 많이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마을숲 트레킹. 너무 남이섬만 가지 마. 여기도 되게 괜찮아. 걷다 보면 다람쥐 볼 수 있어. 남이섬 가면 다람쥐 못 보는데 여기 오면 한 번에 다람쥐 10마리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남이섬 가면 이제 재즈 페스티벌밖에 못 보는데 여기 오면 쇠 딱따구리 10마리 볼 수 있어. 이렇게 제가 이제 컨셉을 좀 잡았어요. 근데 반응이 나쁘지 않았죠. 그 다음에 마케터와 함께하는 숲의 발견 프로젝트라고 해서 소규모 마케팅 회사에다가 콜드메일을 보냈어요. 그 창의력이 말랑말랑해지는 숲속에서 워크샵을 하셔라. 그래서 한 팀 딱 받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받았을 때 좀 반응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숲 낙엽 밟기 별거 아니지만 낙엽 밟기 하고 뭐 나무 망치로 막 해가지고 꽃 천연 염색 같은 체험을 시키면서 뭐 스트레스 풀고 자연 감성도 좋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워크숍 하는 형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숲 트레킹 이쪽이 지금 겨울이라 안 보이는데 이 전면이 다 낙엽송이라는 나무예요. 낙엽송은 임업에서 말하는 가장 경제적 가치가 높은 나무예요. 쭉쭉 자라면 배에서 뭐라도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냥 뭐 가구도 만들 수 있고 집도 만들 수 있고. 근데 그런 낙엽송을 경제림으로서 좀 잘 홍보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걸 골든 포레스트, 금이다. 저게 다 나무가 돈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행사를 좀 했었고요. 요때 제가 이제 재밌게 했었던 게 기존에는 이 관광이나 임업에 계신 영역에 계신 분들이 계량화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몇 명이 왔으면 그 몇 명이 된 거를 몇 명이 왔다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대충 몇 명 많이 왔어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어서 번호표 다 나열했어요. 결국에는 내가 체험을 하든 뭐 공짜로 선물을 교환권을 받든 이거를 줘야만 되는 형태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카운트가 되더라고요. 한 200 몇 명 정도 왔다가 간 것들이. 그리고 당연히 너무 뻔한 건데 이쪽 영역에 계신 분들이 안 한 것들이 이제 상품권 명함 추첨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라서 줄 때 전화번호랑 이름 적어라. 그러면 우리가 선물 보내준다. 이렇게 해서 좀 리마인딩을 계속 할 수 있는 DB를 좀 만들었죠.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농촌이나 산촌 분들은 이거를 좀 안 하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보시기엔 좀 시시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겨울에는 사실 여기가 다 정말 농한기예요. 그래서 뭐 농한기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강제로 다 장작을 폐기하고 네가 팬 장작으로 오늘 네가 잘 곳을 방을 때워라.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었죠. 또 그 산림 쪽에는 관광이라는 컨셉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임업인 대상으로 하는 관광 교육이 없어서 이걸 만들어 봤어요. 대학 교수들이랑 몇 명이랑 해서 다니면서 무조건 임업인 분들한테 도시 사람의 입장에서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을 임업인들이 현장에서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아저씨들이 이래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뭐라고 쟤들을 왜 좋아해?
이렇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와이프들은 좀 가서 배우라고 저렇게 하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냐 우리도 농장 가서 하자 뭐 이런 좀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골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의 어떤 액션, 피드백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없구나. 그래서 이거를 같이 몰아놓고 대놓고 관찰하게 하면은 좀 유료 프로그램으로 의미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생각을 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냥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제일 쉬웠던 거는 들풀꽃꽂이에요. 길에 있는 거 지금부터 30분 동안 다 뽑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거는 뭐고 이건 뭐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바로 오아시스에 꽂아가지고 가져가게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했었고 이제 올해부터는 지금부터 길에 있는 거 다 뽑아와. 그래서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건 뭐야? 이것만 해서 먹을 거야 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올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재밌었던 건 이거 동발 윤기원 국장이랑 김하석 이사 이런 사람들 다 불러다가 했었어요. 사회도 막 다 시키고 네, 동발이랑 같이 한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혼 이민 여성들한테 너네 나라 음식을 너네가 만들어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팟락을 같이 하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돈 내고 먹어요. 가정식이야. 동남아 가정식. 식당에서 먹는 거 아닌데 이거를 완전 시골에서 한 거죠. 산속에서. 그래서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 이전도 해드리고 그냥 했어요. 그리고 비 오는 날 이런 교육을 해요. 비 오는 날 교육을 하는데 비 오면 사람들 되게 안 하거든요. 우비를 다 나눠줬어요. 우비 나눠주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산림 관광을 진짜 즐기시려면 악조건에서도 고객은 어떻게 느낄지 여러분 느껴보셔야 된다고. 그렇게 우기고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다행히 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최고의 서비스는 호텔 가서 받으시고 여기는 원래 불편한 곳이라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불편한 걸 느끼시고 여러분의 고객한테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할지를 배워가시는 게 우리한테 돈을 지불하는 이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런 것도 여기 이 공간에서 이렇게 교육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장작 패는 것도 가르쳐 드리고 조그만 톱 쓰는 것도 막 가르쳐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도시 사람들은 되게 신기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웃긴 거죠. 원래 시골 분들이 훨씬 잘하는데 저한테 배우니까. 제가 알려드린 포인트는 거예요. 잘하는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고객이 싫어한다를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면 고객이 좋아한다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해서 이제 모았던 거. 막 진짜 안 시켰는데 혼자 막 지고 다녀요. 진짜 신기해요. 그리고 이런 걸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중년 남성의 심리. 경쟁을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내가 왕년애가 나와요. 그러고부터 내가 왕년애 나오기가 시작하면 막 하다가 나중에 꼭 어떻게 되면 군생활 어디서 했냐로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서열이 정해진 다음에 이제 소강 상태가 가요. 소강 상태가 가면 남자들이 소강 상태가 갔잖아요. 그럼 이제 여자들이 나와요. 아까 봤던 거 이제 같이 똑같이 뺏겨서 해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고 이제 그렇게만 끝나면 힘자랑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장작을 굳이 팬 거를 저 멀리 갖고 가게 해서 저쪽에서 마시멜로우를 좀 구워 먹게 했어요. 또 남자들은 다 태워 먹어요. 다 새카맣게 타고 막. 근데 여자들은 또 이렇게 잘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티격태격을 좀 유발을 시켜드리죠. 아이 와이프 없으면 못 사시는 거라고 이렇게 뭐 이런 얘기도 해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 위에 시설이 있어요. 네. 이름도 엉뜨라고 해서 엉덩이가 뜨겁다. 뜨거운 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지 마라. 온도를 맞춰줄 수 없다. 그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거였고 온도를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알아서 장작을 패셔라. 그래서 이거를 다 그냥 무조건 시켜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여기까지는 되게 단순한 차원이고요. 이제 이거를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엔 맛으로 갔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장이라고 하시는 전통주 명장 분들도 모시고 그리고 뭐 미국에서 셰프를 하셨다는 분들도 모시고 그래서 팀을 좀 짰어요 저희가. 그래서 1지역 1임산정원을 매칭해서 숲슐랭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미슐랭이 아니라 정말 원물 그대로의 어떤 맛이나 내가 뽑은 걸 내가 만들어 먹는 재미를 좀 만들어 보자 해서 프로그램을 제안을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관광공사에서 과제를 또 받아서 사업을 수행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관광을 잘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저는 관광인이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거를 분사를 시켜요. 또 아예 새로운 법인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농산어촌만 엮어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분사를 시켜서 관광의 영역은 또 전문가를 또 좀 초빙을 해서 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저희는 다시 원래 이제 원업인 임업 쪽의 교육이나 일반 서비스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 장표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할 때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서비스에 걸맞는 법인이나 그 서비스에 맞는 법적인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 조직으로 움직여야만 그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면 아예 분사를 시켜서 새로운 법인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이제 여기서 6월에 할 거는 곤드레가 곤들곤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은근 많이 숨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도시 사람들이 와서 곤드레를 막 이만큼 퍼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못 푸는 것도 네 실력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따와서 좀 일반 곤드레 하면은 곤드레 밥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고려, 엉겅퀴, 쿠키, 버터프리한 곤드레 식빵, 그다음에 곤드레를 뭐 활용한 무슨 라따뚜이 같이 만든 이런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실험적인 것들이. 니네가 캐서 한 거니까 맛없어도 니네가 먹어라.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올해는 본격적으로 합니다. 네 번째 제가 제안했던 거는 ICT 컨버전스였어요. 그 ICT를 융합을 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휴양림 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재래식의 것들이 많고요. 매뉴얼 자체가 없는 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었냐면 이런 형태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드렸어요. 매뉴얼 내가 만들어주겠다. 니네 거 다 줘봐봐. 그러면 타이핑 쳐줘서 매뉴얼 만들어줄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관광 운영집도 만들어서 그냥 드렸어요. 근데 이게 별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것들을 취합해서 타이핑을 쳐서 드린 거예요. 네, 대신 보기 좋게. 그리고 그분들이 다른 아줌마들 쓰더라도 가르치기 쉽도록 그냥 만들어서 이제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드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뭔가 대단한 걸로 돈 번 게 아니라 이런 걸로 정리해서 돈 벌었고 이게 문서가 아니라 이제는 핸드폰으로 구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수기 데이터들을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다 만들고 이걸 앱으로 구현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이것도 제 돈으로 하면은 하이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네,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이거 그냥 서울 사람들 진짜 많이 타는 사업인데 이쪽 사람들 잘 못하니까. 그리고 제가 했던 이 사업에서 좀 포인트를 함은 저는 개발을 먼저 하지 않아요. 출원 후 개발이 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전에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브랜드 상표랑 특허를 먼저 출원을 해놓고 그리고 넣고 했고 산림 관광도 마찬가지로 제가 일저자는 아니지만 교수들한테 막 꼬셨어요. 논문 써라. 내가 설문지 조사해줄게.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제 사저자긴 하지만 논문을 하나 내가지고 이런 논문에 내가 기여를 했으며 나는 이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뭐 신규 정책 사업이나 지원 사업을 서울 사람한테 주면 안 되고 강원도 사람한테 줘야 된다. 특히 우리는 사회적 기업과 같이 컨소시엄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우리한테 줘야 된다. 이런 거를 좀 많이 어필하는 편이에요.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어필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하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제품 개발이었는데 처음에는 이거 그냥 만들었어요. 면이 예쁘게 나오면은 팔리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만들고 나서 상품성이 없잖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이제 고민한 게 이 네모난 걸 가지고 국산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어제 두루발은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거 저희 회사랑 같이 한 거예요. 제가 제안서를 쓰고 지원 사업을 받아와서 돈을 확보한 다음에 여기한테는 도면을 달라. 그리고 당신들이 다 판권 가져가라. 나는 이걸 개발을 해서 뭔가 국산목으로 했다라는 그 레퍼런스를 얻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고, 일단 시제품이랑 도면은 나왔어요. 그래서 양산을 가야 되는데, 전 또 양산을 가기 전에 판로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판로가, 제가 생각하는 판로는 초등학교나 아니면 지방교육청이 제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판로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먼저 판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양산을 좀 들어갈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창업 같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례가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이나 이런 데서 창업 교재를 만들어 달라고 오면, 교재라는 게 결국에는 카피 앤 페이스트가 많잖아요. 근데 저작권을 위배당하지 않으려면 사례가 좀 새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재 같은 거 만들 때 최대한 강원도 기업 사례를 제일 많이 넣어서 좀 편집을 하는 편이고, 이거 개망초 꽃이거든요. 개망초. 이렇게 잘 많이 피어 있는 꽃 가지고 야생화 꽃꽂이 하는 지금 책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유명한 작가를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원주에도 청년 농업인들이 많거든요. 그런 농민 출신의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도 하나 만들어, 너도 하나 만들어, 이렇게 해서 좀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내일은 이거 책 작업하러 갑니다. 네. 여태까지는 근데 남의 거 갖다가 제가 맥락적으로만 편집을 하거나 뭐 컨소시엄을 하거나, 그렇게 보면 잘못 해석하면 기생충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제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1,800평의 땅을 이제 확보를 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밀밭에 대한 밀밭을 하나 만들어요. 제가 하는 밀밭은 밀을 열심히 많이 심어가지고 밀가루를 만들겠다는 밀은 아니고요. 찾아보니까 밀대나 갈대가 팬 요리, 그러니까 고기 같은 걸 삶아서 하는 요리에 넣으면 나쁜 기름을 흡착을 시켜주고 담백하게 만들어준대요. 근데 믿고 먹을 만한 갈대나 밀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적으로 밀대만 수확하는 밀농사를 지어요. 그러면은 알이 굵은 알을 만드는 게 밀농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재배하는 어떤 시기, 수확이나 이런 것도 좀 편해요.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심어야 되고 언제 약을 쳐야 되고, 이거는 다 수확량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근데 밀대를 잘라서 한다는 건 내가 수확을 최대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농약을 굳이 쳐야 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밀대를 수확한다는 것도 중간에 누가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체험으로 풀면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서 집에 가서 닭백숙 해드세요 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를 땅을 구했어요. 네, 구한 것도 사진 않았어요. 여기가 사면은 평당 15만 원짜리 땅이거든요. 농지가. 그래서 이제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한 1년 정도 대기를 걸었다가 이 1,800평의 땅을 16만 8천 원에 임대를 받아서 지금 농사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네. 어쨌든 저는 성격이 조금 독특하다는 말은 되게 많이 듣고는 자랐어요. 근데 옛날에는 직장 생활할 때 참고 사느라 되게 힘들었는데, 정철 요즘 코로나로 되게 핫한 글을 쓰시는 정철 카피라이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머리에 뿔난 송아지는 기껏해야 한 근에 5만 원이지만 엉덩이에 뿔난 못된 송아지는 부르는 게 값이다. 다름이 가치다. 그러니까 내게는 어떤 삐죽이 쏟아 있는지를 온몸 구석구석을 이제 더듬어 봐야 된다. 제가 이 말에 되게 좀 많이 위로와 그런 격려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장표를 좀 목적이나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교육할 때 자주 쓰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 교육이다. 그러면 너네들이 튄다고 해서 너무 기죽지 마라. 너네는 다 뿔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5만 원이지만 너네는 5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이 될 수 있다 라고도 쓰기도 하고요. 임업인 분들한테는 제발 같은 데로 가지 마라. 남이 고려 엉겅퀴 취나무를 한다고 해서 다 갑자기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들이 취하고 남들이 사냥삼 하고 새싹삼 할 때 그냥 혼자 청국장 당을 담그셨으면 좋겠다. 이제 막 그런 얘기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는 이 멘트를 상황이나 상대방에 따라서 이제 바꿔서 쓰는 편입니다. 어쨌든 저 긴 얘기를 되게 엄청 한참 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산에서 재미와 수익을 창출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놀이나 문화나 교육을 제공하는 경험 콘텐츠 플랫폼이라고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가장 1순위 고객은 관광객이 아니에요. 저희 최고 고객은 산주세요. 산주가 저를 믿고 산주한테 돈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저의 본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원 사업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은 애초에 공익제고 공공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재를 좀 더 가치 있게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제 R&D를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돈을 잘 벌게 되는 과정이 결국엔 방문자가 얼마나 발생했냐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자연스럽게 그 다음 사회적 가치나 뭐 다른 것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산주를 제일 먼저 제 고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콘텐츠나 뭐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저희 회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알았으면 좋겠다가 이제 제가 좀 생각하는 뭐 하고 싶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사무실에서 8시간을 앉아서 살거든요. 그리고 산에 나와서 보면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어떻게 움직여야 다치지 않고 재미있게 노는지를 모르는 게 사실 우리 세대라서 자유롭게 누구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즐거움을 얻게 하는 게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것도 많이 만들었어요. 뭐 소리, 뭐 나무, 그다음에 산림 텃밭, 산촌 경험, 일자리 찾기 이런 형태로 뭐 이렇게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 보고 월별로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 회사는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 그 사업에 최적화된 방향으로 이제 조직을 분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 법인이 작년 19년 4월에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3월에 분사를 시켜요. 그리고 저희 회사도 처음에 시작은 주식회사로 시작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농업법인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3월에 같이 저희 기존에 있는 주식회사는 농업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부분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올 연말 안에 사단법인으로 아예 분리를 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사업에는 그 사업에 딱 맞는 조직이 있다. 그러니까 법인을 새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되게 뭐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저는 새로운 임업을 만들지 않으면 기존 임업인들한테 뭐라고 하지? 치인다고 그래야 되나요? 저는 지금부터 나무를 아무리 열심히 벤다 한들 어르신들만큼 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산림 관련된 콘텐츠나 아니면 데이터 DB 구축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나름 산림 자원을 관광과 교육 분야에서 활용하는 기획자다라고 하는 그런 임업인이다라고 이제 우기고 살고 있습니다. 네, 뭐 하여튼 긴 시간 얘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